명의 이전 도장만 찍으면 돼요. 세상에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광주 북구 우남동 칠순을 맞은 저녁 식탁 위에서 들은 그 한마디는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손에 들린 도장,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낯선 공인중개사의 뒷모습이 천천히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오병철입니다. 올해로 70을 맞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버스 기사로서 무사고 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산 이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꿈꾸며 지냈습니다. 칠순 생일날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어지럽게 널려있던 물건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나던 묵은 먼지 냄새 대신 낯선 방향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제가 다 준비했어요. 며느리 설인의 밝은 미소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근데 집이 너무 깨끗하네. 무슨 날이라고. 아내 해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주방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칠순날인데 집도 환하게 보여야죠.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설이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낯선 긴장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시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설인이 빠르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아, 이분은 공인중개사님이에요. 그냥 잠깐만 집 치수 확인 좀 하러 오셨어요.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졌습니다. 왜 오늘 같은 날 집 치수를? 설이는 미소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냥 알아두려고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나중에 참고하려고요.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인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서류예요. 아버님 칠순이니까 이제 저희가 이 집을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명예 이전 도장만 찍으시면 다 끝나요.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설이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기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꾹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설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버스 운전만 하셨잖아요. 투자나 재테크는 저희가 더 잘 알아요. 아내의 손이 떨렸고 저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설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음식을 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제 요양원 리스트도 알아봐야죠. 미리 준비해야 편하니까요. 그 말에 식탁 위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내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설이나 이게 지금 할 말이니 오늘이 어떤 날인데. 설이는 담담하게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결정할 때가 된 거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라 며느리에게는 그저 부동산일 뿐이라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아내와 저는 영산강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여보, 우리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아내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래, 나도 생각한 게 있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칠순 생일날 저희는 평생을 지켜온 집을 내 손으로 직접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물 위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일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며느리 설인의 차가운 미소 테이블 위에 놓인 도장, 그리고 낯선 공인중개사의 뒷모습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햇살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거리에 일상적인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자동차 엔진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 깊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찬물을 한 잔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고 칠순을 맞아 작은 행복을 꿈꿨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이는 그동안에도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곤 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부엌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얼른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일찍 깼네. 아내의 눈빛은 어제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젯밤 일은 꿈이 아니었죠. 꿈이 아니었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설인도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수 있어. 저는 아내를 달래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솔직히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이웃 주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요, 누구 찾으세요?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제 귀를 자극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현관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도 잠깐 왔었는데요. 여기 집 매물로 나올 예정이라서 미리 집 치수를 확인하러 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제 옆으로 다가와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 여긴 오래된 아파트인데 집 팔 거란 말 못 들었는데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그냥 미리 확인하라는 연락만 받아서요. 이 집 자녀분이 연락 주셨거든요. 이웃의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이야기가 이미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마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결국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와 아내는 서둘러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웃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침부터. 방금 전에 어떤 사람이 집 치수 재러 왔다고 해서 혹시 집 파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침착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저희는 집 팔 생각 없습니다. 아주머니는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유, 다행이에요. 이 동네 떠나시면 안 돼요.
그나저나 누가 왜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겠네요. 아주머니가 떠난 뒤 문을 닫고 아내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설인이 우리 몰래 집을 팔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설인의 생각대로 집을 넘기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아침 햇살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깊은 그늘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퍼지는 낯선 향기,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며느리의 낯선 행동까지 모든 것이 점점 커다란 그림자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난날처럼 참고 기다리는 대신 이제 우리 인생을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감정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 절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이 이렇게나 불편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거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어둠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집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웃 사람들이 진짜 우리 집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걸까요? 아내가 주방에서 찻잔을 내밀며 말을 꺼냈습니다. 모르겠어. 직접 들어봐야겠어. 그래야 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제 목소리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침내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들리는 작은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늘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의 표정이 이상하리만큼 어색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족처럼 지내온 옆집 김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병철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집 팔 거란 이야기가 계속 들려요. 김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공인중개사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며느님이 직접 연락해서 집을 내놓으셨다는 말도 들었고요.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파시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큰일이 있나 해서요. 우리는 그녀에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보이며 말을 둘러댔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나 봐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헤어진 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쥐고 길을 걸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근처 슈퍼 앞에서 다른 이웃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이번에 완전히 밀어붙이는 모양이던데 친정 사람들도 자주 오고 가고. 맞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집안 가구를 다 옮기고 있더라고요. 완전 자기 마음대로 하던데.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은 채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아내는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몰랐다는 게 더 화가 나요. 도대체 얼마나 오래 계획한 걸까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집 문서와 관련된 서류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한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작성해둔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지 형식적이라 생각했던 문서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걸 빼앗길지도 몰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 삶을 지키려면 이제 우리도 행동해야 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밤새 고민했습니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동안 성실히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부터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오래된 친구이자 부동산 업계의 밝은 친구 진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진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병철아, 내 며느리 얘기 벌써 소문 다 났다.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진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진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병철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해. 그냥 당하면 안 돼. 그의 말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와 긴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소극적으로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듯 결연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나간 사이에 나도 결심했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쉽지 않겠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정권을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 지켜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린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 했지만 마음이 복잡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이따금씩 나무의 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소리가 편안한 자장가처럼 느껴졌겠지만 지금은 그저 불안함을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거실과 주방을 오갔습니다. 저 역시 잠에서 깨어나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던 모습, 아내와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곳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마셔요. 아내는 작은 잔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제게 건넸습니다. 잔에서 올라오는 커피 향이 잠시나마 긴장을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 변호사와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그냥 다 솔직히 얘기하고 물어보면 되겠죠. 제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노력했지만 사실 마음속 불안함은 여전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마치 앞으로 있을 일을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신선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변호사 사무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앉으시죠.
그는 정중하게 우리를 자리에 안내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저는 긴장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 귀에는 마치 초침이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 역시 긴장한 듯 두 손을 꼭 모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건을 맡게 된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그의 인사는 예의 바르고 간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는 부드럽고 침착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며 며느리 설인과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칠순 생일날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이웃들로부터 들려온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그의 펜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며느님께서 현재 이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신 걸로 보입니다. 혹시 관련된 서류나 증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런 서류까지 이미 작성해 두셨군요. 생각보다 계획이 치밀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아내는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있으면 정말 집을 빼앗기는 겁니까?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서 즉각적인 재산 이동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며느님과 아드님께 정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면 그들 역시 쉽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앞으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법적 대응은 감정적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은 다시 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량의 엔진 소리 옆방에 작은 대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가족과 법정에서 마주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흐르고 있었고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하는 걸까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더 강하게 쥐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단호히 맞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을 다지는 순간 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힘든 결정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부터 법원에 가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아내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고 저는 침대에 앉아 법원에 제출할 가처분 신청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서류 위에 인쇄된 글자들이 마치 낯선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법원까지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준비 다 되었어요. 빨리 가야 할 시간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현관문의 찬 금속 손잡이가 제 손끝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늘따라 더 무겁게 울렸습니다. 가을 아침의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속에는 비슷한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족과 법정에서 마주하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도착하자 커다란 회색 건물이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법원 특유의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긴 복도 양옆으로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비슷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법원 창구에 서서 담당자에게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처리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접수되셨습니다. 신청 결과는 곧 통지해드릴 겁니다. 담당자의 사무적인 말투가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서류 제출이 끝난 후 우리는 법원 건물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큰일을 마친 것 같은 후련함과 동시에 앞으로 닥칠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사실이 아들과 설인에게 곧 통보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해도 마음은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태준의 이름이 떴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태준의 목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우리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태준아, 우리가 먼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왔잖아. 태준은 격하게 숨을 몰아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법정에서 가족이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게 전화를 넘기라고 손짓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태준아, 너희가 정말 우리를 부모로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지.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너희가 선택한 일이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설인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못마땅하셨나요? 설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설인아,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집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어. 설인은 순간 침묵한 뒤 비웃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정까지 가겠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상황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아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내의 질문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에 태양이 조금씩 지고 있었고 방 안에는 서늘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저는 서재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법적 공방과 가족 간의 갈등이 두렵기도 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서재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며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앞으로 힘들겠죠? 아내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분명 힘들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겨내야 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긴 싸움이 끝나고 우리 삶을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서로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법정 심리를 하루 앞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라면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밥맛도 잃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지 창백한 얼굴로 부엌에 앉아 힘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어 주변 풍경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는 듯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 포트를 켜고 물이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끓으며 나는 작은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변호사 만나서 준비 다 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일 법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커피 향이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이나마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곧 현실의 무게가 다시 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오전 10시 우리는 예정된 대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냉기가 몸 전체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셨군요. 내일 있을 법정 심리에 대해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가 내놓은 서류 더미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더욱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먼저 내일 증거로 제출할 서류부터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투는 안정적이었지만 저는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아내의 눈빛도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변호사는 중간중간 손을 멈추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법정에서 상대방이 예민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도 감정 조절이 힘들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법정에서 가족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순간적인 감정 표출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의 말에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흐릿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마음의 안개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아들과 며느리를 법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우리 두 사람만 덩그러니 놓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할 수 있겠죠?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할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요. 제 목소리는 결연했지만 사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펼쳐질 긴 싸움을 위해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힘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이 왔습니다. 무거운 법원 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실내는 고요했고 발걸음 소리마저도 울리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며 아들 태준과 며느리 설인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의 눈길을 피하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며칠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설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우리를 스쳐 지나갔고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면서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지자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먼저 우리 쪽 변호사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오병철 윤혜숙 부부는 평생 성실히 살아왔고 이 아파트는 그분들의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인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아들 쪽 변호사가 반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부모님께 충분히 설명드렸고 합의 아래 진행한 일입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내는 몸을 가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아프게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판사는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신청인 오병철 씨 직접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어지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재산을 탐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한 적 없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물려줄 마음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산이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이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아들은 얼굴이 굳어졌고 설이는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는 듯했습니다. 판사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잘 들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결국 이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편하세요. 평생 자식만 생각하신다면서 이제 와서 가족을 법정으로 끌고 가시나요?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내가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니? 가족이면 이렇게까지 했겠니?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변했고 아들은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며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법정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두 손을 꼭 잡은 채로 우리는 무겁게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그날 밤,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평소에는 익숙하고 따뜻하게만 느껴졌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낯설고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보낸 탓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조용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부드러운 빗소리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빗줄기가 거세지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삶을 닮은 듯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까지 온 걸까요? 아내의 목소리는 힘없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을 깊이 건드렸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지요. 하지만 돌아보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제 대답 역시 힘없이 허공에 떠돌았습니다. 비바람이 창문을 강하게 흔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더욱 답답했습니다. 저 멀리 어디선가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격렬한 움직임이 마치 우리의 감정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옛날엔 참 행복했었죠. 아이들 어릴 때 기억나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집안을 뛰어다니던 모습,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저녁 식사 시간들, 온 가족이 함께했던 명절 아침 풍경들이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지요. 우리에겐 걱정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걸까요? 우리만 몰랐던 걸까요? 그 질문에 저 역시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그 간격이 어느새 좁혀질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더 일찍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만 생각하게 되네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일을 견디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깊은 밤이 될수록 빗소리는 더욱 무겁고 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그 빗소리와 함께 더욱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소파에서 잠이 든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깰까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창가로 향했습니다. 비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와 함께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제 마음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삶이 이토록 외롭고 힘들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믿고 지켜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독감과 함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수많은 감정 속에서 헤엄쳐야 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비로소 절감했습니다. 아내의 작은 숨소리가 거실을 채웠고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우리가 다시금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와 감정의 무게를 안고 우리는 또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비와 바람이 몰아치는 밤처럼 우리의 삶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서로에게 기대어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깊고 긴 밤을 지나며 우리 부부는 다시 한번 서로를 꼭 붙잡고 삶의 고통을 견디기로 다짐했습니다. 법원의 통지서를 받는 날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렸고 비가 내릴 듯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저는 머리가 몹시 무거웠습니다. 아내 역시 피곤한 얼굴로 아침부터 창가에 앉아 말없이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짧고도 단호한 그 소리에 저와 아내는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 선 우체부는 평소와 달리 무표정한 얼굴로 등기 우편을 건넸습니다. 봉투를 건네봤자 손끝에서부터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갔습니다. 문을 닫고 서둘러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내는 긴장한 표정으로 제 옆에 서서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종이를 펼쳐 읽어내려가자 제 눈앞이 순간적으로 아득해졌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귓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놀라 종이를 빼앗듯 받아들고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여보, 이럴 수가. 우리한테 너무 가혹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고 그녀는 무너질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구름이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법의 힘을 빌려야 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태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이제 만족하세요. 법원에서도 저희 손을 들어줬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가슴은 천천히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태준아,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우리는 너희가 우리를 이해해 주길 바랐던 거야. 이렇게까지 돼야 했니? 이제 와서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하셨으니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태준은 감정을 억누른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듯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설인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이제라도 아셨죠? 애초에 무리한 소송이었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설인의 목소리는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응답했습니다. 설인아, 네가 우리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럴 필요는 없었어. 모든 게 너희 욕심에서 시작된 거잖니. 저희 욕심이라고요. 부모님께서 먼저 저희를 믿지 않으신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감정을 끌고 오신 건 두 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설이는 말을 멈추고 격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으로 남기 어려운 선을 두 분이 넘으셨어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할 거예요. 설인이 전화를 끊자 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제 빗방울이 가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빗소리가 들리자 우리의 마음 속에는 더 깊고 무거운 슬픔이 퍼져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울먹이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저조차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안고 쏟아지는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정적이 감돌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법마저 우리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는 이제 치유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나요? 아까 태준이랑 며느리가 큰 소리 내며 나가는 걸 봤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사람들 모두 병철 씨와 해숙 씨 편인 거 알죠? 힘내세요. 우리가 늘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그렇게 이웃이 보여준 작은 위로 덕분에 잠시나마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다시 문을 닫고 돌아오니 아내는 지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창밖의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집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고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어려워도 다시 시작해야죠. 빗소리가 점점 더 뚜렷하게 창문을 때렸고 우리의 슬픔과 갈등 또한 그 빗소리와 함께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함께 있기에 이 힘든 시간도 분명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아침 안개에 덮인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떠나게 될 이 아파트 그리고 오랜 시간을 보낸 광주의 익숙한 모습들이 모두 희미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끊임없이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마음속의 안개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차를 끓이기 위해 커피포트를 켰습니다. 커피포트가 작게 끓는 소리가 마치 마음의 혼란을 잠재우려는 듯 조용히 들렸습니다. 여보, 담양으로 이사가면 정말 괜찮겠죠? 아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아끼고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창밖의 흐릿한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기선 더 이상 마음 편히 살 수 없잖아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익숙한 도시에서 살아온 우리가 낯선 담양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일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담양 타운하우스의 계약을 마친 상태였고 이삿짐 업체와의 일정도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미련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랜 세월 정든 이웃들과 헤어진다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아내는 차가 담긴 잔을 들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차, 잔에서 올라오는 향이 희미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 앉아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곳에 계속 있으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죠. 아내는 제 품에 기대어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담양에 가면 우리 둘이 조용히 살 수 있겠죠? 다시 이런 상처를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둘이서 그곳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담양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니까요. 이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꿈틀거렸습니다. 낯선 환경, 익숙하지 않은 이웃들, 새로운 공간에서의 적응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등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결심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니까 무슨 일이든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녀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담양에서의 새로운 삶을 마음속 깊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양 타운하우스에 도착한 날 아침,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날, 우리는 설렘과 동시에 어색함을 느끼며 천천히 집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 앞 작은 마당에는 이전 주인이 심어놓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향긋한 꽃 향기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싱그러운 향기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는 듯했습니다. 여보, 여긴 공기가 참 좋네요. 오랜만에 숨 쉬는 느낌이 들어요. 아내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광주를 떠나는 건 불안했지만 이렇게 와보니 참 좋네요. 집 앞 길을 따라 걸어 나가자 멀리서 동네 이웃들이 우리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서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낯선 얼굴들에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봐요. 가장 먼저 다가온 이웃 아주머니가 밝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예, 광주에서 이사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잘 부탁드려요. 이웃들은 호기심과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친절함은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잠시 쉬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들판과 푸른 산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집 안으로 불어 들어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이렇게 평화로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젠 여기서 정말 편히 살 수 있겠죠?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결연했고 아내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웃들이 다시 찾아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손수 만든 음식들과 지역 특산물들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들에 우리 마음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여긴 인심이 참 좋네요. 우리가 걱정한 게 무색할 정도로요. 아내는 고마움과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난 일은 잊고 새롭게 시작해요. 제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주변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은은한 밤바람이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비록 아직은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온기와 마음을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담양에서의 아침은 조용하면서도 따스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침대 위까지 길게 비쳐 들어왔고 저는 그 빛을 느끼며 천천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도시에서의 긴장과 갈등이 마치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과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눈앞에는 한적한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작은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소리가 맑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제 슬슬 아침 드셔야죠. 아내가 밝게 웃으며 제게 손짓했습니다. 그래요, 금방 갈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단출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을 보니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참 좋네요. 그동안 왜 이런 걸 몰랐을까요? 아내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 같네요. 저는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입에 넣으며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집 근처 산책길로 나섰습니다. 담양의 공기는 깨끗하고 청량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흙길이 발바닥에 부드럽게 닿았고 주변 나무들 사이로 부드럽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소리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우리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에요.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택배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은 없는 작은 상자였고 누군가가 일부러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보낸 듯 했습니다.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어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작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필체는 매우 익숙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도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후회가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최근 저희 집에 관련된 서류가 문제가 생겼고 법적 분쟁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저희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아들 태준의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평온을 찾았다고 생각했던 우리는 다시 긴장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내는 편지를 읽고 난 뒤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아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우리도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다시 마주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집 안은 다시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던 우리는 이 작은 편지 한 장으로 인해 다시 감정의 폭풍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며 점점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고 마치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듯했습니다. 이곳 담양에서 평온한 새 삶을 꿈꿨지만 우리를 붙잡는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쉽게 잠에 들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빗소리를 들으며 고민했습니다. 이젠 정말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맞서야 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하늘은 맑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집안을 바쁘게 정리하며 조용히 긴장된 마음을 숨겼습니다. 저 역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길목을 수시로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멀리서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차량이 우리 집 앞으로 멈추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우리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긴장한 아내의 눈빛을 마주한 뒤
깊이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태준과 며느리 설인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작고 어색했습니다. 설인은 굳은 얼굴로 인사를 피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제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편한 듯 집 안으로 들어섰고 어색한 침묵이 잠시 집안을 감쌌습니다. 여긴 참 조용하고 좋네요. 태준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불안과 긴장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평생 살던 곳과는 많이 다르지.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설인이 갑자기 말을 가로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이곳에서 행복하신가요? 우리와 떨어져 사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녀의 말투는 날카롭고 냉정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니야. 너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니?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동안 쌓아둔 감정이 표출되는 듯했습니다. 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힘들었다고, 너희가 힘들었다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법정에서 가족과 싸우게 만든 게 누구인지 기억이나 하니? 제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고 설이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법정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도 끝까지 저희 말을 안 들으셨잖아요. 그 말에 아내는 결국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너희가 한 행동이 부모 자식 간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니? 우리를 무시하고 재산만 탐내는 게 가족이 할 일이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이는 두 팔을 꼬고 서서 싸늘하게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와서 다시 잘 지내자는 건 어리석은 기대 아닌가요? 그녀의 말에 방한 분위기는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며 긴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늘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이젠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서로를 괴롭히지 말고 각자 편하게 살자꾸나.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과 설인이 현관을 나설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고 집안은 다시 깊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멀어지는 차량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깊숙이 밝힌 상처가 다시금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담양의 타운하우스는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은은히 비쳐 들어왔고 방 안은 따스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낯설고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차가 담긴 머그잔을 두 손으로 꼭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담양 특유의 고즈넉한 바람소리가 조용히 들려왔고 풀벌레 소리가 이따금씩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국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내의 작은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고 제 귀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 곁으로 가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아내가 눈을 감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했든 이렇게까지 된 건 우리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혹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창밖에서 조용히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마신 아내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이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이제 버려야겠죠.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래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도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이곳에서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제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 꼭 잡고 말없이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진정되어 갔습니다. 한참 후 아내는 다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담양에 온 첫날 새로운 이웃들이 친절히 맞아줬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정말 마음이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고 우리가 조금씩 이 동네에 적응해가고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희망과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따스한 차 한 잔을 더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요. 함께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둘만 생각하고 서로를 더 많이 아끼며 살아야겠어요. 이곳 담양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되찾아요. 창밖으로는 조용히 바람이 불고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서로 더 많이 웃고 행복하게 지내요. 지금까지 힘든 날들은 이제 잊고 싶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더 꼭 쥐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제부터는 우리 두 사람만의 행복을 찾아 함께 걸어갑시다. 그날 밤 우리는 깊은 잠에 들기 전까지 조용히 서로를 안아주며 앞으로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담양에서 맞는 이 조용한 밤이 우리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담양에서 맞는 아침은 언제나 따뜻하고 고즈넉했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했고 아침 햇살은 마당 위에 드리운 나무십 사이로 은은하게 내려왔습니다. 최근 들어 저와 아내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칠 전부터 마을 회관에서 진행하는 작은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와 바둑을 두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만든 떡과 차를 바구니에 정성껏 담으며 설레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꼭 장기 한 판 이기고 오세요. 마을 분들한테 실력 좀 보여주셔야죠. 저는 웃으며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동네 장기왕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회관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지만 마을의 아늑하고 평화로운 풍경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동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회관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병철 씨, 혜숙 씨,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노인은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바둑판과 장기판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끼워주시겠어요? 당연하죠. 자, 어서 와요. 여기 자리 비워뒀어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과 장기를 두기 시작하자 처음엔 긴장했지만 곧 마을 사람들의 정겨운 농담과 편안한 웃음 속에서 마음이 풀렸습니다. 바둑돌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장기판 위에 말이 움직이는 소리, 사람들이 나누는 소박한 농담까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한편 아내는 다른 마을 아주머니들과 함께 바느질 모임을 가지며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여유와 웃음이 피어올랐고 저 역시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와 아내는 느긋하게 마을 길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 이제 조금씩 진짜 삶을 찾는 기분이 들어요. 아내는 제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우리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담양에서의 삶이 비로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담양 마을에 조금씩 익숙해지며 우리는 차츰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일상의 즐거움을 찾아갔습니다. 어느새 저와 아내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를 나눌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었고 잔잔한 음악 소리가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우리는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향긋한 음식 냄새를 맡으며 설레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이웃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마을 회장 박노인이 환한 미소로 다가와 우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철 씨, 혜숙 씨 어서 와요. 오늘은 맛있는 것도 많으니까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우리는 밝게 웃으며 그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로 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회장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병철 씨, 아무래도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오전에 젊은 부부가 마을에 왔다 갔어요. 병철 씨 댁을 찾는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도 곁에서 숨을 멈춘 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물어보셨나요? 박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름은 안 말했지만 젊은 여자분이 굉장히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그쪽을 알아보러 다니는 느낌이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아내는 순간적으로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교환하며 긴장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급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많은 의문이 솟구쳤습니다. 아내의 얼굴도 순간적으로 창백해졌고 이제 막 평온을 찾았다고 생각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행사장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혼란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행사장의 밝은 분위기에 어울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 함께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설인과 태준이
우리를 찾으러 온 걸까요? 이제 와서 우리를 왜 찾으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창밖을 응시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도 뭔가 문제가 생긴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는데 다시 그들과 얽히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다시금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길은 여전히 순탄하지 않았고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끝없이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불어오는 담양의 상쾌한 바람조차도 이제는 긴장을 풀어주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듯했습니다. 밤마다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발자국 소리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에도 우리는 깜짝 놀라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잠에서 깨자마자 마당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마당의 나뭇잎 하나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며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기 전 그녀의 얼굴은 늘 굳어 있었고 깊은 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또한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응시하고 마을 입구 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이나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자 마음의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오전 현관문을 열고 집 앞을 서성이는데 이웃인 김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나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병철 씨,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부부가 다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의 걱정 어린 물음에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할 뿐입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그러자 김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도 어떤 차가 집 주변을 서성이더라고요. 이상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차가 멀찍이 서 있다가 금세 가버리더군요. 그 말에 내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기 시작했고 숨소리조차 거칠어졌습니다. 그 차, 혹시 어떤 차인지 기억나세요?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다시 한번 신중히 기억을 되살리는 듯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광주 번호판이었던 건 기억납니다. 하얀색 SUV였어요. 그 순간 온몸이 싸늘하게 굳어버리는 듯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마당에 나와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지만 내 다급한 발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방금 김노인께서 누군가 어젯밤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잠시 머물다 갔다고 하네요. 내 말을 듣고 아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떨어뜨릴 뻔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가 여기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내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직 정확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 또한 깊은 불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 위로 내려앉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우리는 집 주변을 더욱 철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길목을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의 얼굴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불안한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평온한 삶을 쉽게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이 찾아오자 집안은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침묵 속에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을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짙은 어둠이 마을을 완전히 뒤덮었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창가에 서서 정적에 귀 기울이고 있을 무렵 예상했던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 안을 깨웠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깊은 불안감과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가 현관문을 열자 예상대로 아들 태준과 며느리 설인이 어색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태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급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내는 침묵 속에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말없이 길을 열어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공기가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습니다. 마주한 얼굴들에는 긴장과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 다시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지나 빨리 말해봐라. 태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태준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건 다름 아니라 광주집 문제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손을 떨며 제 옷자락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광주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거니? 제 목소리는 차갑고 예민하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설인이 나서서 냉정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저희가 사업 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 일이 잘못되어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녀의 말은 냉정하고 담담했지만 눈빛 속에는 숨기지 못하는 불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제 가슴 역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요청드리는 게 염치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숙이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가족 간의 아픔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히 원하는 게 뭐냐? 설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담양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너희가 또 우리 집까지 끌어들이려는 거냐?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를 잊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다급히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순간 집안은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된 공기와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 목소리는 가라앉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준과 설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우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서로를 붙잡고 다시금 강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담양의 밤하늘은 맑고 평화로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풀벌레 소리가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위로하려는 듯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차잔을 천천히 돌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돌아서서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맞댄 채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담양집을 담보로 대출을 허락해야 할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작은 바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과 며느리를 돕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준 상처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과거를 잊고 다시 아들과 며느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 결정이 우리 삶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만 해요. 아내는 조용히 제 말을 들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창밖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벽 위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상처 주었어도 정말 위기에 처했다면 외면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내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조용히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과거의 상처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쉽게 편해질 리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게 먼저니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제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다시 불어와 마당의 나무잎들이 서거기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이 결정을 내리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해요. 이번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삶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들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니까요. 우리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다시 서로를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위로를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 조용한 밤의 공기와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얻으며 마음의 결정을 조금씩 굳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결정으로 어떤 결과가 오든 함께 견디고 이겨내요.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해요. 제 목소리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젠 우리 둘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깊은 밤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차분히 정리되어 갔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결심을 마음속 깊이 품었습니다. 담양에서 맞는 이 밤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용기를 전해주는 듯했습니다. 담양에 정착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 느꼈던 긴장과 낯설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담양의 풍경과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오며 마당에 심어놓은 작은 꽃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고 집안엔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어제 마을 사람들이 준 야채들 정말 신선하죠? 이젠 시장에 갈 필요가 없겠어요. 아내는 밝게 웃으며 저에게 찌개가 담긴 그릇을 건넸습니다. 저는 따뜻한 찌개 한 숟가락을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어요.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그 말을 듣자 아내의 얼굴엔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힘든 기억들도 이젠 조금씩 희미해져 갔고 담양의 평화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치유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함께 집 주변 산책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불어오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길가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우리에게 밝게 인사를 건넸고 그들의 따뜻한 미소는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숲길로 접어들자 초록빛 나무 잎사귀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길가의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 역시 평온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마을 회관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웃김 노인이 다가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병철 씨, 해숙 씨, 오늘 아침 산책 나오셨군요. 두 분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세요. 김 노인의 다정한 말에 저는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네, 담양에 온 이후로 매일이 참 좋습니다. 다 마을 분들이 잘해주신 덕분이에요. 김 노인은 우리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이 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와 오래오래 함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아내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당에 서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느새 집 앞 작은 화단엔 우리가 직접 심었던 꽃들이 곱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그 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이제는 조금씩 희미해져 갔고 대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이해와 위로만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담양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삶이란 결국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믿고 힘이 되어준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겪은 일들은 쉽지 않았지만 덕분에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있잖아요.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하늘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담양의 밤하늘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담담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두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며 진정한 해원을 맞이했습니다.